신주중 1학년 6과 교과서 본문 어법 선택, 흔히 문법에 맞고 틀린 걸 찾아라. 우리 내신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자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과 틀린 문장을 찾아서 또는 틀린 부분을 찾아서 맞게 고쳐라. 요런 거 또는 맞는 문장의 개수가 몇 개냐. 요런 형태로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유형들이 단순하게 문법만을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이. 왜? 그러니까 문법만 갖고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거의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가면 아예 없다시피 하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하게 문법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 빈칸이나 네모칸에서 여기서 애가 답이 돼야 되는 근거는 문장의 구조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학습을 할 때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를 내서 이거 본문에서 이거였어 라고 답을 쓰는 게 중1이나 중2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중3 정도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가지고 문장을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져야 이 문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쌤이 우리 지금 니시형 학생들 초6부터 시작해서 늘상 우리는 문법 학습도 하지만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르는 구문 정독 학습. 즉 문장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고 문장의 구조를 판단하는 공부를 맨날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의 어법 문제가 전부 다 문장 구조를 묻는 거야. 단순하게 문법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만 묻는 거였으면 고등학생들이 다 맞추지. 근데 문법을 알아도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문장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다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습을 할 때 자, 여기는 답이 이거야. 답을 중심으로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방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실력이 안 느니까.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설명을 할 때 이 자리에 답이 결정이 되는 건 그 앞에 있는 다른 동사라든지 다른 문장의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 어법을 준비시킬 때 이렇게 이제 두 개 중에 선택지가 나올 때 이 빈칸이나 밑줄이나 이 선택지가 정답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쌤이 항상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동사나 또는 and 같은 등위 접속사 이런 문장의 구조들이 정답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2학년이 될수록 더 복잡해지고 3학년이 되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복잡해질 거예요. 그때는 한 문장의 길이가 3줄씩 나오거든, 고등학교는. 모의고사가 특히 그래요.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어법도 판단해야 되고 해석도 해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부터 꾸준하게 실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중간시험이 이제 마쳤는데 그 중간시험 준비를 본문을 암기하는 형태로 준비해서 점수를 조금 얻었던 학생들 나름 열심히 암기했더니 점수가 좋아, 괜찮아, 만족해. 근데 다음 시험도 또 암기해야 되죠. 2학년이 되면 지금 1학년 때보다 교과서가 2배 정도 길어지고 어려워져요. 확 어려워집니다. 3학년 때도 확 어려워지고. 그럼 그때부터 암기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시험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왜? 암기했으니까. 실력이 안 쌓였잖아. 그죠? 암기라는 거는 암기하고서 시험 치고 일주일 지나면 또 제로가 되죠. 암기한 거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여기서 쌓고 끌어올리고 또 실력을 쌓고 그래야 다음 시험이 점점 더 쉬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력을 쌓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반드시.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work이라는 동사와 투부정사. 자, 동사나 투부정사 또는 우리가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아직 중1 문법에서는 이 분사 개념이 안 나오지만 이미 여러분이 학원이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분사라는 개념이죠. 특히 우리 니시형에서는 요거 명사 설명어다. 명사를 뒤에서 설명해주는 설명어로 항상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명사를 설명하는 구조. 이렇게 배웠던 그 분사 형태들. 동사하고 얘네들이 나오면 구별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준동사, 즉 투부정사나 분사와 같은
이걸 구별하라. 이건 쌤이 이렇게까지 지금 중1들한테는 학교에서 이렇게까지는 구별을 안 묻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레벨 들어가면 전부 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어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동사자리냐 준동사자리냐 구별해라. 그러면 그걸 뭘로 구별할까? 쌤이 항상 문장 볼 때 뭘 찾으라 그랬어? 본동사.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걸 보려면 어휘가 또 돼야 돼요. 왜? 누가 동사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love라는 동사를 확인해요. 문장에 본동사가 여기 있다면, 그렇죠? 뒤에는 절대로 동사가 못 나오죠. 왜냐하면 동사가 두 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을 연결하는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게 돼요. 이런 기본 개념들이 평소에 학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자, 동사와 투부정사를 구별해라. 그럼 이게 동사자리일까 준동사자리일까 누구를 보고 판단한다? 문장의 본동사를 찾아서.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못 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항상 쌤이 동사의 어법을 강조하죠. 왜? 대부분의 시험은 동사의 어법. 이 어법이라는 게 동사의 쓰임새를 말하죠. 예를 들어 love 같은 동사는 뒤에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의미도 같아요.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누구를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love to work. 이거 알고 있으면 그냥 쉽게 해결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법, 특히나 동사의 어법에 대한 공부는 고등학교 중3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도 늘상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로 항상 묻는 게 이 동사의 어법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암기합니다. 반드시. 자, 이번의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동사와 분사 형태가 나와 있다. 그러면 누굴 찾아라? 문장의 본동사. 자, lesson. 우리가 이제 사역 동사라 그러죠. 목적어에게 동사 원형하도록 뭐 허락하다, 허용하다, 그렇게 시키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자, 여기서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 원래는 let us 동사 원형. 그걸 줄여서 let's 동사 원형 하자. 그래서 meet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의 패턴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조. 에도 동사와 ing 구조가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and가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존재하는 모든 시험 패턴 중에서 학교 내신이나 고등학교의 내신이나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반드시 앞뒤로 동일한 형태를 연결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병렬 구조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어려운 말들은 뭐 좀 그렇더라도 이 앞에 and를 확인해야 돼. and가 나왔어. 밑에도 누가 나와 있어요? and가 나와. 이걸 보는 거야. and가 나왔다면 and는 앞뒤로 반드시 동일한 형태를 연결해야 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형태가 뭐예요? let 목적어 동사 원형하고 동사 원형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listen이라는 동사 원형이 정답이구나. 왜? and가 앞뒤로 반드시 동일한 형태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보는 눈을 지금부터 기릅니다. 반드시. 3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다. 이거 앞뒤로 병렬 구조를 확인해 보자. 그러면 동사가 지금 dive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I dive하고 collect 합니다. 해서 collect라는 형태로. 4번도 보세요. work과 to work. 패턴들이 동일하죠. 동사와 to 부정사 또는 이제 분사와 같은 준동사 구조들이 나온다. 누구부터 찾아라? 문장의 본동사. 자, 여기서 동사가 있다면 얘네들은 목적어가 될 테고 동사가 있다면 또 다른 동사는 접속사 없이는 절대로 연결 안 되죠. 그러면 답은 무조건 to work일 텐데 자, 여기서 이 to work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얘는 뭔가 하면 자, 바다에서 일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흔히 어떤 의미?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문법적으로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이제 묶어내면 되는.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고등학교 가더라도 서술형으로 항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의 의미가 나온다. 그러면 뭘로 써라? to 부정사로 써줍니다. 자, 5번도 보니까 그 앞에 누가 나와요? and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등위 접속사 and는 눈에 쉽게 보이죠. 그러면 자, 이 and가 앞뒤로 동일한 형태를 연결해야 돼.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자, love. 아까도 나왔지만 이 love는 to 부정사 하는 것을 또는 ing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다. 두 개를 다 쓸 수 있고 지금은 diving이 나왔죠.
그러면 연결하는 게 뭐가 된다? spending이 돼. 그래서 내가 다이빙하고 시간을 spending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love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ing와 ing를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서술형을 쓸 때도 적용을 해야 돼요. 구조 보는 거를. 6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should라는 조동사, 이런 조동사들은 혼자 절대로 못 쓰죠. 반드시 뒤에 다른 동사의 원형입니다. 원래 모양 그대로. 그래서 care. 7번도 누가 나와 있어요? and가 나와 있잖아. 이러면 이제 요것도 병렬 구조 묻겠구나. 그럼 보세요. 내가 take care of는 돌보다. 그리고는 뭐야?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다. 지금은 주어 I에 걸리는 동사와 동사를 나란히 병렬 구조로 연결하고 있구나. 이런 구조 보는 눈이 생기면 문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법이 어려운 경우는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요 빈칸들을 보고서 정답을 판단하려고 하고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보는 학습이 실력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자, 이제 8번 보세요. to 부정사하고 동사 형태가 나왔다. 누구부터 확인 알아가야 될까? 본동사 확인 알아가요. 여기서 climb이라는 동사. 근데 여기서도 이게 동사인지 단어를 모르면 이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반드시 기본이에요. 기본. 본동사가 있다면 접속사 없이 동사 두 개가 연결이 못 될 테니까 여기에 to look이라는 to 부정사가 정답이 될 테고 이 녀석도 의미가 뭘까? 그래서 돌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흔히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구나. 자, 9번 같은 경우 보세요. 자, I think라는 동사 뒤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게 흔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나오는 명사절이 되죠. 이 접속사 공부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수능에서 2년 연속으로 어법 문제 정답으로 나온 게 that이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엄청나게 묻습니다. 잘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접속사라는 건 결국 뒤에 주어 동사라는 문장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주어를 찾는데 자, wild animals가 주어가 아닌 거죠. 이 야생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며 보호하는 것.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동작의 의미가 나올 때 주어로는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쓰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protecting이란. 자, 여기서는 동사 자리가 아닌 건 주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개념적으로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자리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조적인 판단이 안 되고 눈으로 문장을 보면 보세요. wild animals라는 복수명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복수인데 R가 맞구나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문장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가지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이 평소에 돼야 돼요. 반드시. 쌤이 그래서 구문 정독 학습을 우리가 초6부터 꾸준하게 시키는 이유가 모든 시험의 기본은 문장 보는 눈을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지금처럼 protect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일 때 동사 형태는 단수로 써야 한다. 이건 서술형으로도 써야 되는 구조라 잘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는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서는 동사 원형이 또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동사와 to 부정사를 구별해라. 누구부터 이제 찾으러 가야겠어. 여기에 본동사. 본동사 있으니까 leave 동사는 접속사 없이 연결이 못 되겠죠. 그래서 오답이에요. 그러면 to 부정사가 답이 되는 이유는 해석이 뭐예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형태구나.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법이나 문법을 판단할 때 문법적인 개념 이해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문법 개념들, 여러분이 평소에 암기하고 공부하는 문법 개념들을 가지고 점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문장 구조를 판단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묻고자 하는 출제 의도, 출제 포인트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걸 판단하면 되게 시험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판단이 안 되니까 눈으로만 문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문장을 보고 풀이하는 과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구조를 가지고 문장을 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 문장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을 계속해서 길러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학습을 하고서 정확하게 이해 안 되는 개념이나 구조가 있다면 색깔 있는 펜으로 별표를 쳐서 반드시 쌤한테 질문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암기해서 이게 답이구나 아니라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자, 여기까지 신주중 1학년 6과 본문 어법 선택 첫 번째 파트 학습 마치겠습니다.